이제 대외 공부가 된다는 거를. 네. 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부딪혀야 하는 모든 이런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우선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이 정말 위험 수위에 가 있다, 이런 걱정을 했고요. 이러한 그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한은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통상 질서에 대한 급변, 국제 질서에 대한 요동을 치는데 우리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사회, 민생, 외교, 국방, 이 모든 것이 국내적인 안정에 기초를 두어서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민생과 산업구조 개혁,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적인 사정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우리의 그 제도의 근본은 헌법인데 이건 이미 38년이나 지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기틀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은 단지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총리를 할 때 마지막 원 포인트 레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대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총리로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그리고 그 경쟁 후보의 캠프에 제가 전화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 필요성은 느끼고 뭐 정부가 앞장선다면 우리는 뭐 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그때가 한 뭐 6월, 7월 이때인데요.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누구가 이렇게 우세한 그런 후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사장이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을 추구하는 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겠다. 저는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일단 중단하는 게 좋겠다. 도저히 그 급박한 이런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누군가가 권력을 곧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 이러한 헌법을 발의도 하기 어려울 거고 이런 개정에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제가, 정치라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정치가 어때야 우리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고 발전하고 세계에서 존경과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새로운 통상질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구조 개편도 안 되는 거고 민생도 챙길 수 없는 거고 의료개혁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5년 동안 다 뭐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행정을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들의 생각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 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더라 하는 그런 그 뼈저린 그러한 그 인식 위에서
이 문제는 가장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데서 뭐 출발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후보로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절실함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특히 지난 한 3년 정도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 흠결, 미흡함, 분열과 갈등이 우리 국가와 국민이 이제까지 이룩한 하나의 기적을 송두리째 쓸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줄타내기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가 되고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고통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이러한 그 헌법적, 제도적 이러한 기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와 행정부가 충돌해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는 정치를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선거에 출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어때야 우리의 국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정치의 본령은 저는 국민 통합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정치는 그러한 본령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헌법적 이런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와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 언론, 노조, 시민단체, 기업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전 세계를 봐라. 결국 그런 거를 잘하는 나라는 발전하는 거고 그런 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이 기적을 지금 누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지금 이 세대는 나중에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절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서 이 출발을 했다. 저는 제가 우선 나서서 모든 분들과 대화하고 또 정치적인 개혁도 이루고 국정의 개혁을 확실히 함으로써 저는 우리 국민들이 틀림없이 그러한 노력을 지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구두 뒤축이 완전히 닳도록 그렇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그럴 각오입니다. 저는 우선 여러 정권에서 중요한 국정의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여러 대통령들을 제가 존중을 하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모시는 대통령님과 다른 그러한 그 정책적 추진을 물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못 시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과 고통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는 앞으로 총리보다도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로 간다면 저는 그 일들을 더 소신 있게 충실하게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을 설득해 가면서 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권한 대행으로서의 이러한 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옆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시고 했지만 과연 제가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옳은가 고민을 많이 하고 밤잠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잘 됐고 또 2+2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관세 폭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이제 갖추었습니다. 충분히 진행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그런 안보를 한반도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지키고 아시아에서 지키고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거를 끝까지 6월 3일까지 과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책임 있고 힘들지만 그 길을 택해서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시도하는 이러한 그 노력에서 성공을 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고 번영하고 그러한 그 안보를 철저히 보장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도 그러한 노력에서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지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중앙정부의 분들도 그동안에 제가 그냥 접촉을 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전부 다 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이지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집권을 돕고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모든 국가의 승패가 달려있는 예를 들면 국가적 제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개헌 문제만 해도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개헌과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협상도 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길이 어떤 게 가장 옳은지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 공익 이거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그 우리의 개헌을 비롯한 제도의 개혁 그리고 국민 동행 그리고 통상 마찰의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약간의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 공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제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고 본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모든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법체제 내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러나 첫째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보고 어느 후보나 국민들에게 좀 잘 자기를 알리고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제한되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권한과 권리를 딴 분들에게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안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한 그러한 그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다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인권운동 또 민주화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운동을 참여를 하셨던 말하자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 일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 과거의 우리 국가의 발전, 한강의 기적이 뭐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보수 혼자 했다. 저는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가를 발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철저한 자유, 인권 이런 거를 보장해준 민주화 운동도 뭐 누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진보적인 그러한 그룹에서 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모두 개인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성장과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우뚝 세운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런 갈등과 분열, 정치적 제도의 미비, 헌법의 미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무슨 아주 폭풍우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선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쪽에 그러한 그 헌법적 가치는 충분히 더 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방 분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권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정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 분권을 말로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헌법적 그러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저의 큰 원칙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 이런 거를 통합과 협치를 하는 정치의 본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좀 더 그런 제도적인 제도를 갖추는 그런 건 뭐 전체적인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첫 해에 지금 헌정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상당한 제도적인 그 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국회의장님들이 대개 이런 헌법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권력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장이 돼버리더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3년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깨끗하게 저는 물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이 젊은 우리 차세대들 또 노련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 나서서 더 훌륭한 분을 뽑고 그분들이 이러한 제도 위에서 정말 번영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튼튼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제 몸을 던지겠다. 그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국민들과 각계 각층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진짜 그런 대법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할지 어떨지 저는 뭐 알지를 못합니다만 만약에 언론에서 좀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사로 있을 때 사실 뭐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미국 대법원장한테 물었어요. 미국 대법원은 정치 일정이 있으면 무슨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뭐 당기거나 이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 보통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상 소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법원은 헌재까지도 미국 대법원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죠.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데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행여나 무슨 탄핵을 추진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그거는 저는 망상입니다. 망상.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분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저는 거기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요만큼도 가지지 않고 판결을 하셨다고 내가 믿는데 그게 무슨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확증 편향이고 그게 바로 반지성적 사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의 방식이고 그게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